36m까지 동안은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았다. 일단 처음 36m까지 달리는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가 언젠지,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속도가 좀 일정하게 증가하여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으니까 지금 보면 어차피 얘는 6초일 때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 맞잖아? 예. 그럼 그게 6초 이전이라면 어차피 방향 안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속도가 증가하는 시간과 감소하는 시간의 비가 1대2다. 속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가속도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위치랑 속도랑 가속도랑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가속도는 그냥 미분의 속도하면 되는 거니까 별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4t 더하기 10이다. 그러면 t가 3일 때를 기준으로 속도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나와 있는 속도는 뭐냐면 처음 36m까지 달리는 동안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처음 36m까지를 알아야 되니까 위치식을 써볼게요. 위치식은 부정적분하고 처음 위치를 고려하면 된다고 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t의 세제곱 더하기 6t의 제곱이고 출발 위치를 편의상 그냥 0이라고 봐도 됩니다. 좌표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출발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 위치가 어디냐가 답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그럼 부정적분하고 적분상수 안 달아도 돼요. t가 0일 때 0의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36m가 언제가 36m냐? 3초일 때까지 속도 증가라고 했으니까 x3 한번 구해볼까? 얼마니? 공교롭게도 36이네요. 땡큐. 아유, 좋아요. 는 36 풀기 싫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데 어차피 3초일 때까지는 계속 속도가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3초일 때까지의 VT를 줬다 이거죠. 실질적으로는. VT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12t인데 언제? 0에서부터 3초까지 준 거죠. 됐니? 됐어요? 예. 그러면 속도가 증가하는 시간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속도가 0이 됐다. 그 후로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속도가 0이 되면 정지한다라고 했으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한다는 건 가속도가 상수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정지를 해야 돼요. 속도가 0이 되면 정지해야 돼. 근데 증가하는 시간은 얼마니까? 3초니까 감소하는 시간은 당연히 6초겠죠. 그럼 얘는 9초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증가하는 시간과 감소하는 시간의 비가 1대1이라고 했으니까. 맞잖아? 예. 그 다음에 여기다 3 집어넣어보면, 저 위에 시계, 여기다 3 집어넣어보면 18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식이 18 더하기 a 곱하기 t-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3 넣으면 똑같이 18 돼야 되니까 연속적일 거니까. 됐니? 됐어? 그러면 구초일 때 정지인 거니까 9를 대입한 6a 더하기 18은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a가 마삼임을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얘는 뭐란 얘기냐면 마이너스 3t 더하기 27이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계속 해석을 하셔야 문제를 푸는 거죠. 단순히 계산만 해서 못 푼다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들은 실제 물체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면 풀어낼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학교 내신에도 그런 문제가 하나 정도는 나오니까 이걸 연습 안 해두시면 그냥 무조건 한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출발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셔. 어차피 처음에 36에 위치에서 쓰고 속도 안 바뀌었으니까 36은 그대로 써도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3부터 9까지 방금 구한 마이너스 3t 더하기 27을 정적분하면 될 텐데 마찬가지로 얘 뭐예요? 직선이잖아요. 그죠? 3 넣게 돼도 양수고 9 넣으면 0 되는 거니까 삼각형의 면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36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8 하시면 36 더하기 54니까 움직인 거리는 90m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됐니? 넘어가겠다. 28번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력 ST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0과 1 사이에서는 2t고 이게 지금 속력이라는 게 중요해. 속력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지. 대부분 뭘 주니? 속도를 주잖아. 그지? 근데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뭐 주기를 주고 뭘 주고 다 했지만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원래 속도는 얘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일단 얘가 준 대로 그림이나 한번 그려보자. 얘가 준 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2t 그 다음에 4-2t 인데 이게 지금 주기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 4번을 그려야 되죠. 그런데 이건 절대값으로 올라온 애라고요. 알겠죠? 네. 속도 함수는 연속이었다라는 얘기니까 어차피 원래 그래프를 추측했을 때 지금 현재 x축과 맞닿아 있는 부분 기준으로 뒤집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서야? 기억은 참이죠? 어차피 면적 구하면 되니까. 그죠? 예, 저거 한 조각당 면적이 2씩이니까 2, 4, 8 맞고요. 운동 방향을 3번 바꾸면 t에서의 위치는 0이다. 운동 방향 3번 바꾼다는 말이 얘 속도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나도 모르겠는데 얘가 절대값 때문에 올라온 A일 수 있고 얘는 그대로고 얘가 절대값 때문에 올라온 A일 수 있고 얘가 그대로고 그러니까 얘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냐 라고 추측하면 양이니까 속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바꾸잖아요. 맞아요? 이러면 위치는 0이다. 맞는 말인 것 같죠? 아니 이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면 뭐 해야 되냐면 속도를 세 번 바꾸려면 이거여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도 양, 세 번 바꾸잖아요. 근데 이때도 똑같이 0이에요. 예. 그러니까 0은 맞군. 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에서의 위치가 6이 되려면 P는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꿔야 한다. A가 뭔데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6이 되는 순간이 있다. 6이 되는 순간이 있다. 라는 말은 일단 이렇게 가야만 6이 되지 않을까? 맞잖아. 이게 실제 속도의 그래프인 경우. 맞죠? 예. 근데 적어도 한 번은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바꿔야 되니까 이런 경우라는 말입니다. 위치가 6이 된다는 말은. 알겠죠? 내려오는 걸 앞쪽으로 잡으면 위치가 6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쭉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3번이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꿔야 한다. 실제로 한 번밖에 안 바뀌죠. 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력의 그래프를 제가 제시했지만 속력은 절대값이 씌워진 형태이기 때문에 기억, 니은, 특에서 원래 모양을 추측해 보게끔 하고 있죠. 절대값 씌우기 이전에 어떤 모양이었을까? 이걸 추측하게 하는 문제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1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습니다. 시각 T에서의 위치를 ST라고 할 때 S0, SC, SB 위치를 지금 준 거예요. 처음 위치는 0이고요. SC는 1이다. 처음 위치 1이면 0이 아니라 1이고 1이다. SB는 0이다. 모든 걸 골라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처음 위치가 1이었잖아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S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그럼 A일 때 위치는 S 더하기 1인 거예요. 그죠? 근데 B일 때 위치는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S 더하기 1이면 되겠네요. 왼쪽을 S 더하기 1만큼 오면 되니까. 이해됐죠? 그 다음에 C일 때 위치는 다시 1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1이면 되겠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되죠. 자, 0에서 C까지 정적분하면 0입니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 함수값이 양인 부분의 면적도 S 더하기 1이고 음인 부분의 면적도 S 더하기 1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A에서 B까지 VT, DT면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0에서 A까지가 S니까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 참이네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ST가 1인 T가 열린 구간 0C 안에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0C 안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치 그래프를 대충이라도 그리면 바로 알거든요. 보세요. 여기가 T고 어차피 저기 속도 그래프가 있으니까 저걸 보고 그리면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XT라고 해볼게요. ST라고 했냐 여기서 ST라고 할게요. 처음에 1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그죠? A일 때 S가 된다고 했어요. S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 더하기 S가 되는 거죠. A일 때 이만큼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S 더하기 1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B일 때는 S 더하기 1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로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1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1이 되면 여기가 C가 되겠네. 얘가 지금 위치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요거 하나밖에 없네 지금 열린 구간 내에서 보면. 그래서 참입니다. 이해하겠니? 오르락내리락 못해요. 지금 부호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예. 넘어갈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A, B가 있고 A의 속도 FT와 B의 속도 GT가 나와 있어요. 0에서 6까지 FT, DT하고 절대값이죠. 예. 6에서 10까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의 면적이 같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안 봐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FT니까 T는 30일 때 두 점은 같은 위치에 있다. 둘 다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그럼 위치의 변화량의 합, 즉 정적분한 결과는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럼 두 개를 빼서 정적분한 건 0이다 이 말일 것 같은데 그래 보이죠? 그래 보이죠? 예. 그럼 기억은 틀린 거 아닙니까? 같은 위치에 있다는 말은 인테그랄 0에서 30까지 FT, DT하고 인테그랄 0에서 30까지 GT, DT가 같다는 말인데 얘는 10부터 30까지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방금 면적이 똑같다는 거 알았잖아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0에서 10까지 FT, DT가 0임을 알 수 있거든.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맞은 겁니다. 여기를 0으로 바꿔도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0에서 10까지 정적분의 결과가 똑같으니까. 됐니? 다음 10에서 24에서 두 점 A, B는 한 번 만난다. 이거는 뭘 그리면 되냐면 차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FT-GT의 그래프요. FT-GT는 양, 음이잖아요. 알아듣겠죠? 네. 그럼 만난다는 말은 위치의 차가 0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이제 위치의 차가 0 되는 순간은 만난다. 저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뭘 그리려고 하냐면 위치의 차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위치의 차 그래프니까 처음에 감소하고 10초일 때 30초일 때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원점인 거고 이거는 봐봐 0이랑 30초는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우리가 알거든? 그지? 그럼 위치의 차이 그래프가 0, 그러니까 0을 지날 거야. 그지? 근데 감소, 증가, 감소라고 있잖아.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선생님 감소하다가 증가 이만큼밖에 안 할 수도 있나요? 그럼 감소해서 0이 될 수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했는데 30일 때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저기서 말하는 10 극소, 여기가 저기서 말하는 24 극대가 될 거라서 이렇게 한번 만나는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10에서 24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해하겠죠? 네. 일종의 사이값 정리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t는 24일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냐? 그건 모르지. 왜냐면 여기가 두 점 사이 거리가 최대일 수도 있지만 여기가 최대일 수도 있어요. 거리는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이걸 절대값을 씌웠을 때 누가 위로 오냐는 이 면적과 이 면적에 관한 정보인데 물론 오른쪽이 좀 더 커 보이긴 하지만 그건 확신할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이건 알 수 없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다. 이걸 알게 하려면 정적분으로라든지 면적으로라든지 뭔가 추가적인 힌트를 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나와 있는 게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질문 안 받았니? 지금 받아볼게. 일 번 4번 2번 3번 5번 됐니? 여기 뒤에는 대표 1번 다 됐나 그러면? 2번도 자 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ABCD가 있고요. 점 P는 A를 출발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점 Q는 B를 출발하여 시계 방향으로 변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출발한 후 T초가 지났을 때 속력이 각각 6T하고 2T 더하기 1이다. 근데 이거는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의 활용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잖아. 그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 뭐 철수와 영희가 호수를 같은 방향으로 돌면 뭐 몇 분 뒤에 다시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몇 분 뒤에 다시 만난다. 호수의 둘레는 얼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맞아. 그 관련된 문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이용해서 이 네 번째로 만난다를 해석하란 얘기예요. 하은아 무슨 뜻이야? 없다. 첫 번째로 만나는 건 언제라고 볼 수 있니? PQ의 이동거리 합이 3일 때죠. 왜냐면 선분의 길이 3인 거를 양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맞아? 그럼 두 번째로 만나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면 얘가 지금 두 번째 만났잖아. 그치? 내 손 잘 봐. 만났지? 만났잖아. 그러면 이동거리 합이 뭐가 추가돼요? 둘레의 길이가 추가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만나면 이동거리 합이 4였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만나면 12가 추가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 만나면 12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고, 네 번째로 만나면 12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만났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곱하기 3. 그래서 39다. 잠깐만, 이게 3이었는데 새로 써놨네. 그죠? 한 병이 3이니까. 됐니? 자, P의 이동거리는 사실 얘들은 방향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위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걸 FT라고 잡아보면 뭐라고 잡을 수 있을까? 얘 접근하면 되니까 3T의 제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거리의 관점이니까 시작 위치도 그냥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Q의 이동거리는 이걸 GT라고 해보면 얘는 T의 제곱 더하기 T죠. 마찬가지예요. 시작 위치가 다르지만 중요한 건 위치 개념이 아니니까 거리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4T의 제곱 더하기 T가 39인 순간을 찾으면 돼요. 그럼 T가 3 나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음수회가 나와서 답이 될 수 없고요. 됐니? 이것도 대충 3 찔러보면 39 답이 되는 거 알잖아. 인수분해 굳이 하지 말고 어차피 근계수에서 두 분의 곱이 음이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음수가 될 거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하겠니? 자, 2번 볼게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그러면 연속이기도 하고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무슨 말입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하고 동일한 속도로 증가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로 갈 때 극한이 0이다. 이 말은 그냥 f2가 0이라는 얘기지. 뭐 이렇게 어렵게 쓰나? 왜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면 연속 함수니까요. 연속 함수면 극한값이 함수값하고 똑같으니까. 그죠? 아, f2가 0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2부터 5까지 정적분한 게 20인데 마이부터 5까지 정적분한 거에 최대값을 구하시오. 지금 함수의 그래프가 어쩐다고 했냐면 f2가 0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2라고 해볼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근데 얘는 무조건 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데 있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는 애야. 근데 y는 x라는 그런 직선보다는 빠르게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2부터 5까지 정적분하면 어떻게 증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적분의 결과가 20인 걸 알고 있고 마이부터 5까지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얘는 인테그랄 마이에서 2까지 fx dx 더하기 2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제 말 이해가 됐나? 그지? 그러면 이쪽이 얘가 어떻게 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갖다 쳐볼게요. 그냥 여기가 5인데 얘가 20인 거 우리가 이미 안단 말이야.
그럼 왼쪽은 이런 식으로 연결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할 거냐, 이거 선택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뭘 선택하든지 간에 정적분 값은 무조건 뭐가 돼? 음이 돼요. 음이 돼. 음이 된다는 말, 얘 최대를 구합시다는 건 얘가 뭐면 좋겠다? 최소이면 좋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얘가 최소라는 말은 면적이 사실 최소라는 얘기지. 최대라고 봐야 되는데 면적이 최소. 정적분 값은 최대이죠. 음의 값이니까. 예. 정적분은 음의 값이니까 최소고 면적은 최대여야 돼요. 그러면 이의 좌측에서 이루는 면적이 최대이려면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냐면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여기가 이래야만 되는 거죠. 맞지 않냐? 여기 면적은 8이죠. 실제로는 마이너스 8일 거고 이게 최대예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동일한 구간을 봤을 때 더욱 면적이 넓어지면서 더 많은 값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20-8에서 12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이쪽이 더 쉬운 느낌 아닌가? 계산할 것도 없고, 그죠? 네. 3번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1등급 수학에서 한번 풀었던 문제예요.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한번 모의고사 기출문제여서 자꾸 여기저기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딱히 중요한 건 없다. 근데 이것도 약간 바꿨네 이 새끼들, 그죠? 원래는 저희가 2차 함수였을 텐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이제 셈하고 이거 많이 했으니까 여기가 얼마다? 5분의 1이다. 여기가 5분의 4다 보이죠? 1대 4 해야 되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걸 알아야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S1 더하기 S4 이게 5분의 4이고 S2 더하기 S3 이건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S1 더하기 S2는 K죠. S3 더하기 S4는 1-K고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엮으면 S1-S3 얘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이 K-5분의 1의 절대값 더하기 얘랑 S2, S4니까 얘랑 다시 얘를 엮는 거네. 그죠? 예. 그러면 K-5분의 4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K의 범위는 0에서 1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분하고 상관도 없고요.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이렇게 생기는 거 알고 있죠 다. 절대값 그래프니까 여기가 K가 5분의 1일 때고 여기가 K가 5분의 4일 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최소값은 그냥 5분의 3이다. 이 구간에서 모조리 뭘 가지니까 최소값을 가지니까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5분의 1을 넣든 5분의 4를 넣든 그 사이에 있는 뭔가를 넣든 알아서 하시면 되고. 됐니? 됐어. 예, 근데 이 풀이 시작하는 게 여기가 이렇게 직사각형에서 면적이 이렇게 K 관식으로 쓸 수 있지만 이게 더 빨리 눈에 보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더한 게 하나 5분의 1, 5분의 4다. 저랑 많이 했으면 바로 보이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4번 이참수의 그래프 위에 점이 있고요. 0과의 사이니까 뭐 이렇게 많이 가 있는 점은 아니고 그래프와 P에서의 접선 및 X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S라고 하자. 그림으로 봐볼게. 그림 좀 크게 확대해서 그릴게.
혼잣말이에요. 네. 저 못생기죠 이렇게. 아무튼 여기 생각도 할게요. 비웃는 거야 지금. 그러면 접선은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들 괜찮은 거 같니? 예. 여기가 a, a-1 제곱일 거라고. 됐지? 근데 얘가 물어본 건 어디냐면 여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의 면적은 언제 최소인가요? 라는 건데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면적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 우리 이거 알잖아. 이거 보자마자 딱 해보고 싶죠? 그럼 뭘 깨닫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얼마를 깨닫습니까? 3분의 1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1에서 파란 부분을 빼려면 이 직각삼각형의 면적만 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뭐냐면 이 직각삼각형의 면적은 언제 최대입니까? 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문제 풀기 쉬워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엄청 많은 문제에서 물어보잖아요. 그죠? 아, 그렇구나. 접선의 방식 구해야 되니까 접선 구하겠습니다. y-a-1의 제곱은 2a-1 x-a 이게 접선이겠죠? 그럼 절편 구해보면 x절편은 y 0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a 더하기 1인가?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고 넘어가니까 맞네요. 네. y 절편은 x에 0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1 글씨가 못생겨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한 4배의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할게요. 얘가 a 더하기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전개해 보시면 다음 것 같아요. 미분해야죠. 이제 분수 쓰기 시작하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a 대 미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어차피 a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a가 3분의 1일 때 극대이면서 최대임을 알 수 있어요. 됐니? 그럼 3분의 1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죠? 3분의 4 곱하기 9분의 8인데 실제 쓰는 약분해야겠죠? 그죠? 예. 27분의 8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27S라는 놈은 3분의 1에서 방금 구한 27분의 8을 뺀 거에 27배입니다. 그럼 9-8이니까 답은 1이겠네요. 이해되시죠? 넘어가도 되겠니? 넘어가겠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거 이 비율 관계. 예. 뭐 블랙라벨 특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많이 나옵니다. 예. 0의 우측에 정의된 3차함수 fx는 0,0을 지나고요. 증가하거나 상수함수라고 돼 있어요. 3차함수니까 그냥 증가하겠네요. 단조 증가 형태일 거고 fx의 역함수 gx에 대하여 hx는 뭐냐면 ft에서 gt를 뺀 거를 정적분하시오. 그걸 그려봤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더라 라는 말이죠. 8일 때 극대고 12일 때 극소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 그림 보고 fx 맞춰봐라는 얘기예요. 맞춰봐라는 얘기인데
H0이 일단 0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일종의 정적분 우정인 함수니까 위끝 아래끝 일치. 그 다음에 H'X는 F'X 아니 fx 마이너스 gx겠죠? 맞잖아. 그럼 fx 마이너스 gx를 얘를 가지고 추측할 수 있죠. 접선의 기울기 가지고 대충 부호만 살펴보면 fx 마이너스 gx라는 게 8까지는 증가하잖아요. 0에서 8까지는 증가, 양수겠죠. 8에 12까지는 감소, 음수겠죠. 그 이후에는 증가 이거니까 0, 8, 12 이런 형태임을 알 수 있죠. 누가? y는 fx 마이너스 gx가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이 말은 0에서 8 사이에는 누가 위에 있고 fx가 위에 있고 8에서 12 사이에는 gx가 위에 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 이해됐어? 그 다음에 사실은 이 32는 여기의 면적을 뜻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32와 27 차인 5는 여기의 면적을 뜻하죠. 왜냐면 이걸 적분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 면적만큼이 함수값이 변화가 생기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적분의 의미는. 자, 이걸 바탕으로 fx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fx와 gx 둘 다 생각해 볼게요.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가 필요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8하고 12예요. 여기가 8, 여기가 12. (0에서 8) 사이에서 누가 위에 있었다고요? fx가 위에 있었다고요? 그죠? 예. 그럼 fx가 위에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지. 이때 아래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뒤는 모르겠고. 알겠지? 그러면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갔다는 말 하고 싶은 거죠. 이해하겠지? 예. 지워버릴게. 얘가 y는 fx고 파랑이가 y는 gx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을 더 해줬다고 했잖아. 이 차이만큼이니까 30이라서 얘가 16, 16이란 말 하고 싶은 거지. 이제 여기 합쳐서 5다. 2분의 5씩이고. 됐니? 자, 물어본 건 뭐냐면 인테그랄 0에서 12까지 gt dt니까 이 그림 보고 그냥 엑셀 t라고 생각해서 문제 풀면 되잖아.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64, 32, 16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8 더하기 12 곱하기 4 하시면 되겠네요. 뭐인지 다 알았죠? 다 알았잖아. 자, 방금 뭐 한 거냐면 여기 16인 거 알 수 있죠. 왜냐면 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의 면적이 얼마니까? 30이니까. 그제? 근데 여기 이 부분이 필요해서 정포하려면 여기 16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2분의 5 따로 쓴 거예요. 나머지 여기는 사다리꼴의 면적을 사용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어려울 거 없었다. 다음 문제로 가도 되겠니? (1번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학교 시험에 나오면 망설이지 않고 바로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망설이지 않고. 알겠죠? 예. HX를 생각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런데 HX를 생각하는 게 처음 해보면 좀 어렵고 그냥 몇 번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fx에서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얘는 더해서 적당한 상수배를 하시오.
근데 K는 양의 상수니까 이게 높낮이가 살짝 바뀔 수 있지만 어떤 전체적인 틀은 많이 바뀔 것 같진 않다. K를 1, 2라고 생각해도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일단은 모양만 보려고 하면. 그죠? 예. fx-n이 뭔데요? 뭐야 평행이 더한 거지. 그래서 예제를 지금 야, 저희가 a라면 저만큼이야. 이렇게 그려준 거야. 아, 그래? 그러면 바로 나는 뭘 해보고 싶냐면 심지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가 가이드까지 잡아준 거거든? 그래서 여기 맞춰서 한번 가보자. 칸까지 맞춰버릴까, 이렇게. 완전 딱 맞진 않을 거예요. 눈대중 맞춘 거라서. hx를 그려볼 건데, 여기가 지금 a라 그랬잖아요. 이 정도 그냥 b라고 할게요. 등 간격은 사실 1 필요 없는데 그냥 등 간격이라고 할게. 보기 좋으라고. 알았지? 그러면 b만큼 평행 이동안에는 이렇게 생길 거고, 물론 왼쪽은 이렇게 생기지만 다 계속 겹쳐서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무시할게요. 알겠죠? 올라간 부분을 제외하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는 얘다. 이렇게 하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얘가 y는 fx-p고 얘가 y는 fx-2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여기 a, b, e 그럼 여기도 a, b, e 이렇게 될 거고 처음에는 0에서 a 사이에서는 뺄 게 없죠. 다 0이니까 얘들 다 0이야 지금.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 셋 다 0이라고. 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되죠. 근데 KB 한다고 했으니까 KB가 정확히 얼만큼인지 모르겠는데 KB를 해서 이 정도 왔다고 합시다. 알았죠? 예. 그럼 원래 저게 A,A를 지나는 직선이었으니까 여기는 KA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어? 자, 그 다음 봐봐. 두 번째 구간에서는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니? 0이 된다고 하면 안 되지. 0이 된다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여기 있는 애들을 이만큼을 딱 빼보면 이렇게 바뀌거든. 식을 꼭 써야만 알겠니?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잖아. 왜냐면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거니까. 그지? 저걸 빼보면 다 상수함수 바뀌는 거죠. 더 이상 뺄 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상수함수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세 번째 구간 봐볼게요. 세 번째 구간은 여기에서 여기를 먼저 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수함수로 바뀔 겁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의 길이에서 여기의 길이를 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 원리로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상수함수가 됐는데 얘를 또 빼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지. 더 이상 뺄 거 없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바뀝니다. 더하기 f는 fx-는 쓸 일이 없어. 더할 일이 없어요. 지금 0에서 2까지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온 거고 이 hx를 이 gx 안에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최소가 되고 싶다라는 거거든. 요걸 바탕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어서 할게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